이제 그냥 국장 같은 거 하지 말고 탈출은 지능순이니까 미국 주식을 하자 이렇게 돼가고 있죠. 근데 사실 길게 보면 역사는 길게 보면 금융 역사를 보면 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미국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물이냐 쌀물이냐. 자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시총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전 세계 GDP는 이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시총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이 61%입니다. 61%.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총의 61%가 이제 미국인 것인데 영국 프로, 일본이 6%, 차이나 3%막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8인가 2인가 대충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2.2까지 갔었는데 지금 요즘 폭락을 했으니까 한 2%가 깨졌겠죠. 1.8 정도 되겠네. K와 여기 어더에 묻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기, 빠지는 시기, 들어가는 시기, 빠지는 시기, 들어가는 시기. 밀물과 썰물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61%면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높았을 때가 요때입니다. 가장 높았을 때가 거의 68? 뭐 이 정도. 처음에 돈들이 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간 건 1920년대입니다. 20년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30년 되니까 엄청나게 높아졌죠. 거의 2배가 되지 않습니까? 요때가 이제 그 으르렁거리는 미친 20년대. 예, 그때가 왜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남은 게 미국밖에 없어. 생산이 가능한 데가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오버를 하니까 내려오기 시작해요.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는 데가 이제 고개를 약간씩 들기 시작하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1차 때보다 더 확실하게 다 망가지죠. 유럽 다 잿더미 되고 하다못해 아시아에서 뜨고 있던 일본도 작살이 나고 그냥 다 박살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미국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다시금 20년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라가. 쫙. 그리고 요때가 1960년대 요때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그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이란 뭐 복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복리가 아니고 리자 빼시면 돼요. 복입니다. 복이 많은 거예요. 일단 오래 살고 있죠. 아직도 살아계시잖아.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살아계시고 정정하시고. 그런데 자신이 전 세계에서 그것도 미국에 백인 남성으로 태어나서 흑인이었으면 또 얘기 달랐을 거 아니야, 그죠? 미국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꽃필 때 자기의 전성기였어. 남자로 치면 30, 40대가 한창 커리어를 높일 때잖아요. 그때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백인 남자로 태어난 거야. 이건 천운입니다. 그쵸? 만약에 그때 조금 픽사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60년대, 물론 우리도 성장을 했지만, 그 정도 됐겠니?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 이거를 다 흡수를 하신 거지. 우리도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고 1990년대, 미국이 인터넷 혁명을 일으키고 했던 요때가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 닷컴 버블이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20년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친 20년대 미국이 딱 갔다가 다시 빠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한 미국 그리고 자본주의의 황금기 1960년대 쫙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빠지죠. 요때 왜 빠져요? 요때는 왜 빠져요? 요때는 1929년에 뭐가 터져요? 대공황이 터지잖아. 그러니까 돈들이 빠진 거지. 근데 전쟁으로 다시 일어났다가 근데 이 좋은 시절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죠. 인플레이 다 깎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거기 또 미국이 빠지면 또 무섭게 빠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끝나고 물가 다 잡고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어요. 20년대 초반까지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시간은 60년이 걸리긴 했지만 30년 동안 오르고 30년 동안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때 빠질 때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증발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일본. 사실 일본이 정말 대단한 게 여기 다 알만한 나라들이거든요.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뭐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다 있는데 그래도 십몇 프로를 넘겼던 유일한 비미국 국가가 일본입니다. 이때 일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얼마나 미국이 이렇게 눌릴 정도였다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고 하면 다 병신인 거지. 일본에 투자를 해야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작살이 나고 있었는데 일본은 버블 경제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가가 잡히고 나니까 90년대 인터넷 혁명으로 다시금 미국으로 돈들이 들어갑니다. 시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알만한 기업들이 이때부터 다 출연하기 시작하죠.
일본은 버블이 붕괴돼가 망가지고 있고. 근데 이거의 끝은 뭐였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쭉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금 그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어떻게 돼? 요건 또 뭐 때문에 빠졌겠어요? 금융위기 있었잖아. 금융위기 때문에 쭉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간 세월이 지금 2010년부터 올라갔다고 봐도 되니까 지금 한 14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14년째 돈들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돈들은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 대형주주들은 돈 벌면 다 자사주 속아가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 패턴을 봅시다. 패턴을 보면 보통 한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이 정도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게 고공에 좀 오래 있었던 건 이제 골든 에이지인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골든 에이지를 한 번 더 보낼 수 있을까? 요건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십몇 년 올라갔다가 십몇 년 빠지고, 십몇 년 올라갔다가 십몇 년 빠지고, 십몇 년 올라갔다가 십몇 년 빠지고,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대충 보면 빠르면 한 2년, 길게는 한 5년 안에, 저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2년 근래에 경기 침체, 2년이나 5년 그 사이쯤에 경기 침체가 한번 온다면 그때부터는 자금들 미국으로 더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지금도 미국에서 대하는 자금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대한 흐름은 한번 이렇게 크래시가 딱 오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약간 하이라이트로 좀 가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는데 안 났고, 뭐가 올 것 같았는데 안 났고, 이제는 그만 좀 쉬려고 했는데 트럼프 당선이 돼서 부양을 할 것 같아서 더 가고, 약간 끌려가는 느낌도 없잖아 조금 있습니다. 내일 모레 무너진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단순히 봐도 거의 근처로 왔거든요. 그때 최고 좋았던 요때를 딱 제외하면은 1929년 당시, 1년 당시, 그리고 2008년 당시를 다 넘어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가장 좋았던 시기 다 바로 다음번으로 지금 미국의 쏠림이 강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쯤에서 되돌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되돌림을 하려고 해도 돈이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 계속 이어져 왔다. 최근까지 트럼프 당선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역사는 돌고 도니까 다음에 미국에서 자금이 나오면 그건 약달러를 의미하겠죠.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 요때처럼 일본으로 갈지. 요때는 언제 갔어요? 요때는 얘가 늘었죠. 얘가 다 이것만 보다가 요거 넣는 거 못 보셨지. 일본 망하고 미국으로 올라갔다가 일본은 계속 망한 상태고 미국에 돈이 나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브릭스로 갔잖아. 브릭스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하고 요때하고 요때가 코스피 강세장 2대 강세장이거든요. 80년대 후반, 80년대 요때하고, 그리고 2003년부터 미국의 자금들이 빠지는데 검은색 브릭스들이, 신흥국들이 늘어나는 그 시기에 좋았다 라는 거죠. 근데 이번엔 어딜까요? 요때는 일본이었고 요때는 브릭스였습니다. 이제 그걸 잘 찾으면 이제 엄청나게 수익을 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금이 조금만 나와도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10%를 팔아가지고 그것만큼 코스닥 뭐를 사면 얘는 폭발해버리잖아.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수가 거의 10배 가는 그런 템버거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 큰 물이 10년 단위, 사조도 10년마다 대원 바뀌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가는 거에서 앞으로는 이게 돈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놓으면 굉장히 재밌을 수가 있다. 오히려 미국이 갈 때보다 더 수익률은 짜릿할 수 있죠. 미국은 덩치가 크니까 좀 이 정도 오르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작은 경제,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는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임기를 한 2달 남짓이면 시작을 할 건데, 트럼프 관련돼서 가격 반영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트럼프가 너무 빠르게 인선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시작했을 때는 그냥 출범을 했는데 이미 다 아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시장은 최악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반등의 기회를 좀 넓혀서
뭐 연말까지는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이제 몸을 정비하는 기간이었다가 내년부터 혹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지금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때 있을 수 있는 악재를 띄워와 버렸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뒤늦게 강경 인사들을 한 명씩 안 치면서 그때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흔들릴 텐데 지금 그냥 다 땡겨 버렸으니까 그냥 어차피 맞을 거면 그냥 우르르 빨리 하는 김에 다 해버리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한동안은 국장은 지수는 볼 게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소수에 집중을 해야 돼. 소수 섹터만 보고 제가 최근 들어서 거의 그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이런 거 빨리 안 돌아오면 지수는 올라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은 다 대형주잖아요. 당장 대형주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러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구체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그때까지는 대형주가 V자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지수는 당연히 재미없겠죠. 그런데 미국도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에 관련된 섹터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자.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미장을 하고 국장을 하고 이렇게 그 국가별로 나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전력기기다. 그러면 미국 전력기기 기업도 하고 한국 전력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로 나누는 거지 국가로 나누지 않겠다는 거야. 다행스럽게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 가는 시간을 뉴욕 거래소 차원에서 확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걸 하고 아니면 미국을 하고 이게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죠.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내년에 준비하고 있고요.